저는 제 다음 모험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멀리 데려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마음은 설렘과 약간의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제 이름은 제피라 에버하트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저에게도 여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였어요. 비밀 회의에서 속삭여지고 조심스러운 찬양 속에 전해지는 땅이었어요. 저는 화창하고 시원한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분주한 거리와 우뚝 솟은 건물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도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노트와 카메라를 꽉 쥐고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사이버 공격과 비밀 정부 계획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와 활기찬 재래시장이 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모퉁이를 밝히는 다채로운 광고판과 네온 불빛에 감탄했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저를 그들의 활기찬 춤에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모두가 참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지 숨겨진 비밀과 잠재적 위험만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깊은 자부심이 깃든 곳임을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뚝 솟은 현대식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정부 청사지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분주한 거리와는 달리 조용했고 대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제 임무는 이 매력적인 나라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고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고 싶어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미스터리와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의 새로운 장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큰 사무실 건물 중 한 곳에서 한 관계자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은 저에게 비밀 문서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 문서들은 평범한 파일이 아니었어요.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현대 컴퓨터 기술의 묘책과 옛 전략들이 결합된 위험한 개념에 관한 계획들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제 피부를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동시에 큰 호기심을 느꼈어요. 저는 이러한 위험한 말들 뒤에 자신을 지키려는 한 나라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작고 은밀한 사무실의 한 구석에 앉아 저는 테이블 위에 문서들을 펼쳤어요. 그 페이지들은 기술적인 세부사항과 비밀스러운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매혹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외국 땅에서 기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하늘은 눈부신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했고 근처 강이 잔잔한 물결에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반사되어 보였어요. 마치 자연과 기술이 섬세한 춤을 추며 서로를 보완하는 것 같았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하고도 활기찬 정신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점차 한국이 대조의 땅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시의 첨단 기술의 맥박, 닫힌 문 뒤에서 오가는 차분하고 계산된 전략, 그리고 문화의 아름다움을 믿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마주친 모든 거리, 모든 대화, 그리고 비밀 문서 하나하나가 이 나라에 대한 제 이해를 더해 주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의 신비와 경이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관찰로 가득 찬 제 노트와 질문들로 머리가 가득 찬 채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표면 아래 숨겨진 이야기를 사람들과 한국의 영혼을 이어주는 말하지 못한 진실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반짝이는 도시 거리를 다시 걸으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단순히 정치나 비밀뿐만 아니라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한 나라의 심장을 이해하게 해줄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 마음은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모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될 것임을 곧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바꿀 한 분, 퀸틴 블랙우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퀸틴님은 이탈리아 출신의 국제보안 전략가이셨어요.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퀸틴님의 눈에서는 호기심이 반짝였고 그분이 이미 많은 것을 보셨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첫 만남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서울의 한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주변의 새로운 풍경과 소리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때였어요.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아 사색에 잠긴 한 분이 눈에 띄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며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퀸틴 님이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제 소개를 했고 퀸틴 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퀸틴 님께서는 현대의 문제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최근 들려온 이상한 라디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연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두껍게 낀 먼지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만든 갑작스러운 공장, 화재와 같은 이상한 사건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퀸틴님께서 이 사건들에 대해 의심을 품으셨다고 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일지도 몰라요 라고 사려 깊게 얼굴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퀸틴님께서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확고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퀸틴님의 어조는 점점 진지해지면서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이 약해 보이게 하기 위한 숨겨진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뒤에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퀸틴님과 저는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한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 보셨어요. 저는 퀸틴님께서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만한 작은 단서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퀸틴님께서는 벽에 남은 이상한 자국이나 작은 부스러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모든 물건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퀸틴님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조사하는 동안 저희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친절한 현지 전문가 분들을 만나 정부가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들에 대해 들으면서 조금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현지 분들이 희망과 결연한 의지를 나누어 주시자 저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어요. 저는 비록 사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퀸틴 님조차도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이 어둡고 음모에 얽힌 계획의 일부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셨어요. 일부 문제들은 실수나 사고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저녁 별이 가득한 고요한 공원에 앉아 저희는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퀸틴님의 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 단서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큰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흥분과 동시에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스터리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 짜릿함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일을 계속하면서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저는 일상 속에 숨겨진 단서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점점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희망과 결연한 의지로 뭉친 한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렇게 저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졌고 퀸틴님과 함께 이 이상한 사건들 뒤에 숨은 비밀을 조금씩 풀어나갔어요.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저희를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켄틴 씨와 함께 어두운 분위기의 오래된 관공서 복도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부드럽게 메아리쳤고 발걸음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희는 오래된 건축물이나 희미하게 남은 초상화를 감상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작고 잠겨있던 한 사무실 안에서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종이 더미를 발견했어요. 그 방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 폴더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사이버 공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주먹이나 총으로 벌이는 평범한 싸움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벌이는 전쟁이었어요. 문서에는 사이버 공격이 중요한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컴퓨터를 이용해 그렇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퀸틴 씨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부분을 가리키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그 단어들을 읽어보았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대가 거리에 행진하지 않는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대신 사람들이 디지털 속임수, 가짜뉴스, 심지어는 환경적 놀라움을 이용해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겁주려고 했어요. 저는 퀸틴 씨를 바라보았고 그분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희 둘 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서에는 이 이상한 계획에 연루된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전에 들어본 이름들, 예를 들어 해킹이나 불공정한 선거 문제로 유명했던 스티브 배넌 씨와 도널드 트럼프 씨 같은 이름들을 보았어요. 비록 그 이름들이 멀고 복잡하게 들렸지만 문서들은 비슷한 문제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씨와 같은 지도자들이 언급되었어요. 이분들은 디지털 속임수에 맞설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같은 우호국가 협정을 맺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읽고 있는 동안 저는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밀회의, 조용한 키보드 소리,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는 낮은 목소리들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어요. 숨겨진 위험과 용감한 방어에 관한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퀸틴 씨와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해요 라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작은 그 방 밖에서는 건물 복도마다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닫힌 문마다 또 다른 퍼즐의 조각을 감추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탐험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느라 바빴어요. 저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할 듯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 저희는 건물의 한 조용한 구석에 앉아 그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퀸틴 씨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세상의 한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저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전투를 밝혀내고 있었어요. 그 문서 한 장 한 장의 글씨는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건물을 나설 때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모든 실마리를 따라가면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움과 역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희가 저녁 공기를 맞으며 걸어갈 때 그림자 속의 비밀을 향한 저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켄틴과 제가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결정했던 그날을 기억해요. 우리가 모은 모든 비밀 단서들을 보면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기사와 특별 뉴스 리포트를 준비할 때 제 심장이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려던 일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모은 모든 노트와 녹음 기록들을 둘러보았어요. 각각의 정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삶의 작은 창문과 같았어요. 전문가들이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순간들과 정부, 직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긴 하루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 혼란의 땅이 아니라 희망, 열심, 그리고 결의로 가득 찬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조직하고 계신 방법에 대해 썼어요. 대통령님께서는 단지 컴퓨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셨어요. 제가 쓴 모든 단어는 헤드라인 뒤에 진심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도자들께서 때때로 보이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했어요. 저는 잘 알려진 정치인 이재명님에 대해서도 보도했어요. 그분께서 사람들의 당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대신에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의 약속들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그분의 노력이 단순한 정치 이상의 것임을,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희가 참석했던 수많은 회의와 인터뷰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지역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일을 설명해 주시는 작고 아늑한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께서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밤새도록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피곤한 눈빛 속에도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 정부 직원께서는 대기 오염을 정화하고 위험한 공장 화재를 막아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은 비밀스러운 구석이나 파일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자신의 집, 가족, 이웃을 깊이 아끼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행동 속에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주변 사람들의 선함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기사와 뉴스 리포트는 금세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저와 같은 젊은 독자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셨는지 보고 놀랐어요. 분들께서는 용기와 혁신의 나라, 매일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내는 나라로 한국을 보게 되셨어요. 그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제가 받은 모든 댓글과 편지들은 마치 작은 격려의 폭발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켄틴과 저는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과 분주한 도시들을 방문하며 일상의 도전과 승리에 대해 배우고자 했어요.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저는 한국의 맥박에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서로 다른 분들과 아이디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단합과 노고의 정신을 축하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글로 담고 있는 분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진실은 여러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모든 목소리를 들을 때 솔직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우리의 공유된 진실이 협력, 용기, 그리고 모든 분들이 소중하다는 단순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부드러운 언덕들과 오래된 사원을 처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퀸틴과 저는 며칠 동안 여행을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경이와 따뜻함이 가득한 세계에 가까워졌어요. 작은 조용한 마을들을 지나면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집들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고 밝고 따뜻한 색깔로 꾸며져 있었으며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마을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희는 작은 집 밖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계신 한 할아버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오랜 세월의 비밀을 담은 듯 반짝이는 눈을 가지셨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할아버지께서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 벤치에 함께 앉으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이 가득해서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때 마을의 이상한 날씨와 더 이상한 컴퓨터 문제가 한꺼번에 닥쳤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비와 바람이 집들을 손상시켰고 동시에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마을의 컴퓨터들도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며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집을 재건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공동체의 정신이 어떤 폭풍보다도 밝게 빛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퀸틴과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이것은 숨겨진 계획이나 비밀스런 공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 깊이 아끼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단지 풍경이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강인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희는 도시를 거닐었어요. 그곳에서는 현대적인 건물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지만 근처의 한 사원에서는 자연과 부드러운 시내 소리에 둘러싸여 조용히 명상하는 승려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각 장소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었어요. 여행 중에 저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콤한 떡볶이는 제 혀를 설레게 했고 달콤한 송편은 입안에서 작은 천국의 조각처럼 녹아내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입 한 입마다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각 음식은 전통과 창의성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고 음식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어느 저녁 분주한 시장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 곳곳에 예술과 음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가들이 있었고 젊은 예술가들은 색채와 생명력이 춤추는 듯한 벽화를 그리셨어요. 저는 지역 어린이 몇 명과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배웠어요. 그 순간은 모두가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연결된 세상을 엿보는 작은 창 같았어요.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제가 경험한 수많은 친절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이 여행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도전의 땅이었지만 희망이 강하고 모든 문제를 창의성과 협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땅이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장애물이 사람들을 더욱 강하고 단합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아름다움이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연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제 눈을 열어주었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세상 진실과 정의, 사랑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나는 미래를 보게 해주었어요. 퀸틴과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걸어 돌아가며 이 놀라운 땅에 더욱 영감을 받고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순간들의 추억이 영원히 제 마음에 남아 단합과 희망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항상 일깨워줄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곳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와 제 친구 켄티는 오랜 날 동안 숨겨진 단서와 비밀스러운 힌트를 찾은 후 드디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모아 하나로 정리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우리의 보고서를 보며 한국에 대한 압도적인 희망과 단합의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단순한 헤드라인이나 소문 너머의 나라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오히려 이재명과 같은 지도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나눈 모든 대화와 걸었던 모든 거리들이 이곳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행 도중에 저는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역 상인 선생님, 그리고 저처럼 꿈과 걱정을 나누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열정과 회복력으로 가득했어요. 한 작은 가게 주인께서는 가족이 함께 뭉쳐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눈이 희망으로 반짝이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단합된 미래를 만드는데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힘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티브 배넌이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한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진정 특별하게 만든 것은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열정적인 연설을 듣고 사려 깊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고난을 감추지 않고 똑똑한 아이디어와 용감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연하셨어요. 저는 마지막 기사에 한국은 용감한 마음,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강한 공동체 정신의 땅입니다. 라고 썼던 것을 기억해요. 그 말이 제가 매일 보았던 희망의 느낌을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느꼈어요. 한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셨던 퀸틴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퀸틴은 이제 저는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미스터리가 있지만 한국은 단합과 투명성 그리고 용기를 통해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생생한 시장, 공원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신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같은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담았어요. 비록 저희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단합된 미래를 믿는 모든 마음속에 한국의 정신이 계속 빛날 것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한 곳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첫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헤드라인과 소문을 넘어서 보면 진짜 이야기는 꿈꾸며 함께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써 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정은 희망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느끼고 보고 심지어 만질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은 어려울 때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계획,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다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의 용기 속에 있어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가슴에 담았어요. 바로 단합, 회복력,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일할 때 밝게 빛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단지 밝을 뿐만 아니라 단합되어 있으며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는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요.